안녕하세요. 꼬맹기입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이번 영상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영상이 될 예정입니다. 정말 저의 담백하고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하기가 조금 민감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더 솔직하게 그리고 더 풍부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나 혹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지금 대학생이고요. 일단은 군대를 가기 위해서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는 05년생 21살이고요. 20살까지 1학년 1, 2학기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 입영을 위해서 휴학을 한 상태이고요. 어쨌든 저에 대한 인적사항은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영상을 찍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현실에서는 좀 더 내향적인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때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꾼이 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참 즉흥적인 말 습관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라가는 영상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본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있어서는 말주변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끔은 모진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가끔은 저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공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재의 저를 이해하기 위해선 어릴 적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저는 되게 어릴 적에는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들하고 노는 게 좋았고 그냥 친구들하고 있는 시간이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보다 압도적으로 더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어진 것 같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서는 그때 이후로 좀 더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이 점차 많아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친구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나 혼자 보내는 시간보다 여전히 압도적으로 좋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된 지 오래된 건 아니지만 대학교에 올라오고 또 휴학을 하고 지내다 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어느 정도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서 비롯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현재의 나로 회귀하게 됐네요. 저는 요즘 현재 나로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좋은 사람, 혹은 예의 바른 사람,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그 좋은 사람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릴 적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때 친구들이 너무 좋았고 친구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좋다 보니까 친구들하고만 있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려는 친구들을 막 붙잡기도 하고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하는 것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과 맞지 않는 친구와는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사람을 좋아했던 저는 역설적으로 학창시절 동안 여러 친구들과 다툼이나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성격은 싫으면 싫은 거기 때문에 가끔 어떤 친구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상한 걸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 틀린 것들은 틀린 거거든요. 옳은 건 옳은 거고.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저만의 신념이 있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내가 아는데 그 진실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나 나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혹은 저 사람은 싸우고 싶어서 안 달랐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서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내가 과연 좋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 라는 답변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꼬맹기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점점 나의 조회수가 낮아지는 것도 나라는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러프하게 영상을 찍는 이유도 스크립트나 혹은 어떤 짜여진 연출이 아니라 저의 온전하면서도 가공되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이 어쩌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인간이나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애완샵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강아지를 구경하러 갔든 혹은 강아지를 입양하려고 그곳에 방문했든 당신은 예쁜 강아지 혹은 좀 더 귀여운 강아지에게 관심이 쏠릴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귀엽거나 예쁘지 않더라도 오묘한 매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사람들은 모두 예쁘거나 귀여운 강아지를 선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쁘거나 귀엽다고 해서 다는 아니죠. 잘 걷는지, 잘 먹는지, 잘 싸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강아지를 입양할 때 있어서도 혹은 물건을 구매할 때 있어서도 심지어 옷을 살 때도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선호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그 순간이 아름다워서 찍는 것이고 우리가 노래를 듣는 이유는 그 노래가 흥겨워서 듣겠죠. 우리는 점점 더 완벽하고 예쁘고 최적화되고 또 잘 짜여진 무언가에 이끌리기 마련입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맞아 라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한 것들에 끌리는지조차도 당신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고 너무 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한 것들에 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해요. 이러한 것들은 당연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인생을 대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삶을 가꿔오고 우리의 조상들이 생존을 한 방식들입니다. 우리는 그 지나온 역사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기술을 진보시킬 거고 우리는 더 나아지는 내가 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건 알죠. 모두가 잘생길 수는 없는 거고 모두가 일론 머스크처럼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완벽함을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
나 완벽함을 원해. 나 완벽해지고 싶어. 나 예뻐지고 싶어. 나 잘생겨지고 싶어. 나 공부 잘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되면 우리는 상상을 할 것입니다. 엄청 예뻐진 내가 길거리를 걸으면서 수많은 남자들에게 대시를 받고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이 되어서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공부를 엄청 잘해서 유명한 대학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부모님 호강을 시켜드릴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 완벽한 목표들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상을 합니다. 그 상상을 하면서 행복함을 느끼죠. 그러면 우리는 상상해서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완벽해서 행복한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완벽함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볼 수 있을 만한 핸드폰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데이터나 혹은 와이파이가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들은 완벽함이라고 여길 것들을 우리는 이미 완벽함으로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부러워하는 어떤 누군가도 이미 어떠한 완벽함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 자체를 완벽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한 존재로서 태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함을 선망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을 상상하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상하면 내가 정말 모든 걸 이룬 것 같고 그것을 상상하는 그 순간에는 일시적일지라도 그 온전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하기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지만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에는 조회수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점점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 영상을 만들고 내가 이 영상을 편집하고 어떤 썸네일을 만들까, 어떤 제목을 달까 고민하는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나의 결과물을 만들면서 이 결과물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밀레니엄 그리고 젠지 제너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세대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째서인지 완벽함을 상상하기 위해서 더 완벽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이상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완벽하지 않은 나를 상상하기에는 너무 우울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MZ 세대를 혼란스러운 세대라고 칭하기보다도 몽상의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우리가 갈 길을 잃어가는 것은 완벽한 나를 상상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을 상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 수영을 하면 온전함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상을 만들 때도 온전함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동안 24시간 온전함을 느낄 순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온전함이 하루에 1시간이라도 느껴질 수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느껴야 되는 행복 수치는 다 다르겠죠. 하루에 1시간의 온전함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어난 직후부터 잠에 들기 직전까지 온전함으로 삶을 채워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곳을 가고 싶어 하고 우리가 새로운 곳을 가게 되면 눈을 뜬 직후부터 잠에 들기 직전까지 온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순간순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죄책감이 들기는 해도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세대에게 큰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 다른 나이대, 다른 누군가여도 여행을 가면 그 하루는 전체적으로 온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어렸을 때는 되게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친구들과 있을 때, 그리고 친구들과 놀 때면 그 온전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온전함과 그 따뜻함, 그리고 그 행복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니까 해가 떠 있을 때 집에서 뒹구는 일은 저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그 감정과 안정적인 그 감정을 계속해서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는 항상 종일반에서 엄마나 아빠를 기다려야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올라가면서는 학원에 묶여서 저녁까지 끼니를 다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고등학교 가면은 야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밥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으로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이 제공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시간이 누군가는 단절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 시간들을 온전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친구들과 모일 때마다 음주를 즐기는 이유도 아마 음주 말고는 무엇을 같이 해야 되며 무엇을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지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순간의 의미를 두기보다도 우리의 감정에 더 우선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MZ 세대를 혼란스러운 세대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 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가수 이랑 씨의 환란의 세대입니다. 이제 환란이라는 뜻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게 되면 일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없어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되고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고 편지도 안 써도 되고 메일도 안 보내도 되고 메일도 안 읽어도 되고 목도 안 매도 되고 불에 안 타도 되고 물에 안 빠져도 되고 손목도 안 거도 되고 약도 한꺼번에 엄청 많이 안 먹어도 되고 한꺼번에 싹 다 가버리는 멸망일 테니까. 이제 제가 온전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만약 삶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 그 모든 것을 온전함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그 온전함 끝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불쾌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정말 담백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온전함 그리고 완벽함을 오로지 추구하게 되면은 더 이상 온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고 결국 모든 것들이 비완벽의 끝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완벽을 정의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무입니다. 무. 0의 상태. 우리가 숫자를 한번 봅시다. 1 어떻게 생겼죠? 1. 딱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살짝 내려가 있습니다. 2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3, 4, 5 어쩌고 저쩌고 다 숫자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을 거꾸로 돌렸을 때 똑같은 숫자는 0밖에 없습니다. 0. 그 무의 상태. 결국은 무의 상태가 온전하다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영화를 예로 들어봅시다. 스포일러 정말 싫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왜냐면 영화의 엔딩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온전함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 스포일러를 계속해서 원하는 거죠? 결국 죽음이 그 온전함의 상태인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온전함을 지금 그리고 이 순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매달
크나큰 이벤트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자그마한 돌파구 정도는 어딘가로 여행을 가는 것에 해당하겠죠. 가까운 데는 일본이나 혹은 멀리는 유럽이나 미국에 해당을 하겠죠. 사람들은 떠나면서 그 온전함을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혹은 악착같이 모으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며, 악착같이 모으더라도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 모두, 그리고 우리 모두 온전함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 행복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죠. 그러한 온전함을 느끼고 상상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화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의 일부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에 맞닿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결국 우리는 삶에서 스포일러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죽음을 느끼고 싶고 죽음의 일부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인간이 죽음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스펜션을 느끼기 위함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concentration, 몰입을 위한 목적 중 하나이죠. 하지만 삶은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의 일부를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의 상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별이 되고 싶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주의 일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모두가 우주의 일부고, 우리는 모두가 별의 자녀이고, 우리는 모두 우주에서 왔지만 여전히 그 무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열정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일을 할 때 있어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느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껴야 살아갈 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통해서 온전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온전함은 죽음에서 또 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일부가 온전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도파민이 느껴지고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행에 와서, 이 타지에 와서 모험심이 들끓으면서 내가 이곳에서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위험, 그리고 불안감이 내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이 아니더라도 술을 마시는 것도 그렇죠. 담배를 피는 것도 그렇죠. 내 몸에 해로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로운 것들이 결국 죽음의 일부를 느낄 수 있는 목적 그리고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수 이랑님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먼저 죽게 되면 정말 걱정할 것들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온전함을 찾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숫자 0에 집착할 필요도 없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더 이상 남을 돌보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건강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우리가 죽음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사는 거면 지금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수학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요. 저는 수학에서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점근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점근선이란 어느 한 점에 계속 그 점에 다가가긴 하는데 절대 그 점에 도달하진 않는 것입니다. 이 점으로 나아가긴 하는데 절대 이 점으로 도달하진 않아요. 죽음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태어나서 떠듬떠듬 산소네 하고 마시고, 이걸 안 마시면 죽겠네 라는 걸 알게 되고, 걸어야 되네 안 걸으면 죽겠네 라는 걸 알게 되고, 먹어야 되네 안 먹으면 죽겠네 라는 걸 알게 되고, 마셔야 되네, 뛰어야 되네, 공부해야 되네, 머리 써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했을 거예요. 떠듬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그 죽음에 대해서 점근선처럼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 닿진 않아. 왜냐면 언제 닿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언제 닿는다 해도 그 닿는 순간 우리가 닿았다는 걸 우리는 본인은 모릅니다. 왜냐면 영으로 수렴되는 순간이거든. 영으로 수렴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본인, 그 선, 우리가 만약에 선이라고 하면은 그 선이 닿는 건지 안 닿는 건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 환란의 세대의 가사 중에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좋다. 깔끔하다. 왜냐면 한 번에 싹 다 가버리는 멸망일 테니까.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면 점근선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냥 선이 되는 거겠지. 그냥 영으로 도달하는 그 선. 근데 그 선이 일자예요. 일자. 점근선은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된다고. 점근선은 아름답다고요. 아름답다고. 그냥 직선은 날카롭다. 그 어느 무엇도 없는 직선입니다. 근데 계속 이어지는 직선이 아니라 영을 만나면 끊기는 직선인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영으로 수렴되는 순간이라고 해도 그 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 다 알기 위해서 떠듬떠듬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까지 다 풍부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더 느끼기 위해서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아름답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아름답게 태어났으니까. 그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우리는 그렇게 떠듬떠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죽음의 일부를 느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죽음의 일부를 느끼면서 그 죽음의 일부가 도파민으로 느껴지든 뭐 세로토닌이라고 부르든 그것과 관련 없이 이게 인생일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냥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나아갔느냐, 그 사람이 온전하게 자기의 생명이 오로지 생명 그 자체가 완벽함을 알고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그 끝까지 나아갔느냐, 그리고 누군가를 파괴하지 않고 그 끝까지 나아갔느냐, 그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정말 우리의,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라면 인생, 삶이라면 삶, 우리가 이거를 지칭할 순 없어요. 우리도 모르니까. 그냥 그 죽음의 일부, 그리고 그 영으로 수렴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뿐이죠.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길게, 그리고 또 제 이야기를 너무 담백하고 또 제가 그동안 평상시에 느꼈던 생각들을 정말 잘 녹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 어떠한 압박을 가지지도 않았고 어떠한 생각이나 대본이나 스크립트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